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제가 암면역 클리닉 하면서 굉장히 놀란 게 여러분들이 일본 가서 NK 치료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, 또는 뭐 수지상세포 치료까지도요 많이 받는다는 걸 알고 이제 굉장히 놀랬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면역세포 치료제들 여러분들이 받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이거 최적의 타이밍은 수술 후다. 눈에 보이는 암을 다 제거한 이후 그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왜 그런지 오늘 이 세포치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 세포치료의 원리와 함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, 일본 가서 여러분들이 맞는 거 NK 치료고, 우리나라에서 현재 허가된 거, 자, 그것도 NKT 치료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NK 치료 받는 거다. NK 치료를 받던, NKT 치료를 받던 이 치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포의 개수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이야기도 말씀드렸죠.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치료를 받을 때 눈에 보이는 암덩이들이 막 있을 때, 그때보다 수술로 눈에 보이는 암을 다 제거하신 분들, 자, 이분들한테 사실은 가장 큰 효과가 있다. 자,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술로 제거를 못할 경우라도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정신없이 만들고 있을 때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지, 항암 치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암덩이들이 있는 거를 단지 이 NK나 NKT 치료만으로 암세포를 훅훅 줄이는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아니다. 자,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. 자, 그 이유가 뭐냐면, 여러분이 이제 NK를 맞던, 우리나라에서 NKT를 맞던, 여러분들이 한 번 맞을 때마다 맞는 이 NK나 NKT 세포의 개수가 보통 목표하는 바가 10억 개예요. 한 번 맞을 때 한 10억 개 정도 맞으면 정말 잘 맞으신 거예요. 이 NK든 NKT 치료든. 그러면 이 세포들이 만약에 이제 내 몸에 주입이 돼서 들어왔어요. 그럼 얘네들이 운이 좋게 암세포를 잘 캐치를 해서 달려들어서 암세포를 사멸시킨다라고 했을 때, 자, 10억 개가 이제 내 몸에 들어왔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, 자, 1cm 크기의 암세포 안에 세포가 몇 개 들어있느냐예요. 1cm, 그러니까 주사위 크기만한 암덩이가 내 몸에 있을 때요, 그 덩이, 그 1cm 부피 안에 들어있는 암세포가 벌써 10억 개예요.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NK세포를 내 몸에 주입을 했는데 이 10억 개가 다 달라붙어서 암세포를 사멸한다라고 했을 때, 정말 운이 좋아서 이 10억 개가 다 암세포한테 총출동해서 자, 다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죽일 수 있는 게 10억 개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cm 정도 부피의 암세포 덩이를 없애는 데만도 내가 오늘 맞은 면역세포 치료제, NK든 NKT 치료제는 미약해요. 이걸로 어려워요. 자, 그래서 수술로 눈에 보이는 암 다 제거하신 분들, 눈에 보이는 암을 제거했다. 이 이야기는 자, CT나 어떤 거에서도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, CT에서 보통 한 5mm까지는, 또 어떤 경우는 한 3mm까지는 다 잡거든요. 자, 이 부피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다 제거된 그 상태인 분들, 그러면은 암세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해도 다 10억 개 미만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1mm 부피에, 1세제곱밀리미터 부피의 암이, 그러니까 모래알 크기만한 게 있다라고 해도 거기 안에 암세포가 몇 개 들어있냐면 100만 개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,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예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암세포가 있을 때, 그때 NK세포 한 10억 개 집어넣어 주면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그 정도는 NK가 들어가서 역할을 하기에 좀 충분하겠죠. 그래서 수술로 다 제거하신 분들, 수술하자마자 이분들이 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거다. 그 다음에 수술한 후에 후항암을 하시는 분들도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암을 하시는 거잖아요.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 있는 상태고, 그 다음에 그 암들이 자라나는 속도들이 빠르다라는 의미예요. 자,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항암하면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다. 왜냐하면 항암제가 암세포를 막 괴롭힐 때, 자, 암세포가 항암제에 막 시달릴 때, 그때 면역세포가 와서 거들어주면 훨씬 빨리 죽겠죠. 그래서 항암을 하는 분들은 그래서 항암을 할 때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, 눈에 보이는 암 덩이가 있는 분들조차도
항암제가 잘 들을 때 그때 하시는 게 가장 그래도 도움이 된다. 암세포들이 항암제 때문에 너무 정신 없을 때 그때 면역세포들이 들어와야 그나마 일을 하는 거지, 이 덩이들이 막 있는 경우는 지금 내가 맞는 NK든 NKT 세포 그 숫자 가지고는 너무도 미약하다, 이 암세포 개수를 생각을 하면. 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,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 1cm짜리 주사위만한 그런 암덩이가 내 몸에 있을 때 그 주사위 하나에만도 10억 개의 암세포가 있다. 그런데 우리가 맞는 면역세포 치료라는 거, NK세포 치료든 NKT세포 치료든 정말 잘 배양이 되었을 때 거기 안에 한 10억 개 정도의 면역세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. 그럼 그 면역세포 한 번 맞을 때마다 일주일 정도 이 면역세포가 살아서 일을 하는 건데, 자, 1cm 암덩이만 있어도 이 10억 개가 들어와서 10억 개의 암세포랑 싸워 대항하기가 쉽지 않다.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눈에 보이는 암이 전혀 없고 그냥 씨앗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. 아주 작은 암세포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암의 부피가, 암세포의 세포 개수가 적어도 이렇게 미만으로 적을 때 아마 가장 이 면역세포 치료제가 효과가 좋을 때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역세포 치료제를 고려해야 할 때는 언제냐면은 수술한 이후든지 아니면은 뭔가 치료가 굉장히 잘 듣고 있을 때다. 항암제도 뭔가 잘 듣고 있을 때. 그래서 암세포의 부피의 부담이, 암세포의 세포 개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을 때, 그 다음에 암세포의 힘이 미약할 때, 조금만 면역세포들이 거들어줘도 죽기 쉬울 때, 그때가 최적의 타이밍이다. 그래서 항암제 막 내성 생기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하는 거는 좋은 타이밍이 절대 아니다. 가장 좋은 타이밍 때 그때 하셔야 된다. 자,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까지도 고려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상황이 다급하고 절실한 분들일 가능성이 크잖아요. 자,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최적의 타이밍에 치료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맞으시려면은 살아있는 면역세포의 개수가 보장이 되는 치료제를 맞고 있는 건지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.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. 자, 우리가 제대로 알고 암치료 계획하면요, 정말 좋은 치료 결과로 갈 수 있습니다. 면역 치료에 대해서도요,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한 편 한 편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.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. 화이팅!